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답을 만족시킨다. 살펴볼게요. 미정계수 놓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일단 x에다 1을 대입하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1부터 대입해서 한번 가볼게.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f1은 1 더하기 f1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t dt가 되니까요. 이걸 알게 되네요.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가 좀 더 심플하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혹시 오늘 수업 있는 거 까먹었니? 내가 연락한다는 게 나도 까먹었어. 저는 기억 안 났었어요. 알고 있었니? 기반이 뭐 몰라서 지금.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이 또 있어요. 자, 오케이. 이 친구를 이제 식을 세워보면 fx는 x의 세제곱에 f1x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죠? 여기에다가 fx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쵸? fx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야 돼요.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t가 t의 세제곱 플러스 f1의 t 마이너스 1 dt, 이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f1 값을 구해야 되겠죠. 적분하면 t의 세제곱 적분하면 얼마지? 4분의 1 t의 4제곱, 그 다음은 2분의 f1 t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t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4,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2f1 마이너스 2, 0 대입하면 0이 뭐예요? 그래서 f1을 구할 수 있네요. f1은 마이너스 2분의 3. 네, 그러면은 이제 fx가 완성이 되겠네요. fx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요. f4값 해결 가능하겠어요. 그쵸? 10번. 1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면서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도 자연수이고 공차도 자연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어떤 자연수 P에 대해서 답을 만족한다. 일단은 P 플러스 1번째 항은 11 모르겠고 아래에 있는 친구가 중요하겠구만. 이거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는데 조합변이 인수분해를 하면은 A의 P 마이너스 A3 곱하기 AP의 제곱에 A3AP A3의 제곱, 이게 우변이랑 똑같아요. 지금 AP의 제곱에 AP A3 A3의 제곱 똑같아요. 근데 이 값은 AN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양수겠죠, 당연하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면 어서 주의야. AP 빼기 A3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나옵니다. AP는 A3 플러스 1인데 공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3에서 그 다음 항으로 갈 때는 최소한 1 이상 돼야 되는데 2를 더한 게 AP니까 무조건 AP는 네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죠. 자연수입니다. 네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차가 분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P 값이 얼마이다? 4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급적에 의해서 A의 다섯 번째 항이 11입니다. 그리고 공차가 1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10번째 끝났네요. 1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5D를 더하면 되니까 11 플러스 5가 되어서 얼마? 16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 있던 문제들보다는 이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 양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까지 괜찮았어요. 0에서 K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V 그래프가 나와있어요. VT 그래프가 0부터 K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곳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오케이. V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죠. 0부터 2까지는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 가 나올 거고, A가 사실 2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크다고 생각하고 2부터는 이렇게 2부터 A까지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일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위치의 변화량이면은 이 아이는 이제 적분해서 정리해야 될 텐데, 적분을 하면은 시작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 이 부분은 뒤로 후진, 전진, 후진하고 있으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는 A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일단 나눠볼게요. 이렇게 됐니? 0부터 K까지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T값이 0일 때니까 0에서부터 K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려면 K초만큼 지났을 때 그 위치가 다시 뭐가 돼야 돼? 처음 위치랑 똑같이 가야 돼요. 지금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K가 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된다고. 여기가 0일 때의 위치, K일 때의 위치, 변화량이 제로예요. 그쵸? 0일 때의 위치, K일 때의 위치, 변화량이 제로라고 했지. 그치? 위치 변화량이 제로야. 지금 위치가 안 변했거든요? 여기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면 0초일 때 여기가 K초라면은 여기일 때까지는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 여기일 때도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인데 이런 K가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완벽하게 뭐 해야 돼? 접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맞죠? 그럼 내려가는 양하고 올라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 내려가는 양은 이놈의 넓이가 내려가는 양, 올라가는 양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의 넓이도 S가 돼야 돼. 그럼 당연하게 이거는 완벽한 대칭이 되어야 하겠죠. 이해되니? 완벽히 대칭이 돼야 돼. 내려가는 양하고 올라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쪽의 넓이는 얼마니? 넓이 구하는 공식. 얘 최고차 계수 8이에요. 지금 6분의 너비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 계수 8. 그래서 와 여기의 너비를 내가 D라고 하면 여기의 너비는 D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눈 거. 최고차 계수는 절대값 1이니까 곱하기 1.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D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이 되어서 D 값은 얼마? 4가 되겠네요. D가 4니까 이제 A 값은 2에서 4만큼 더 추가해야 되니까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0이 되는 것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할만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A1, A2가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2인 수열이 있는데 SN하고 AN이 같이 나온 이러한 수식이 존재하네요. SN과 AN이 같이 나왔을 때에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 SN 플러스 1에서 뭐를 빼가지고 SN을 빼서 A의 N 플러스 1을 만들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A의 N 플러스 1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을 바꾸던가. 그러니까 SN을 AN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AN을 SN으로 바꾸던가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식을 보니까 네 그냥 AN을 SN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나아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A의 N 플러스 1을, 그러니까 일반항들을 SN으로 바꿔서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A의 N 플러스 2는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 플러스 1이 되고요.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하면서 N번째 항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사라지는 게 나옵니다. AN 플러스 SN 플러스 2, SN 플러스 1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야 사라지고 나면은 마이너스가 양쪽에 있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는 S의 N 플러스 1의 뭐가 제곱이 S의 N 곱하기 S의 N 플러스 2가 되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S의 N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란 뜻이네. 아 그래요? 그럼 다 됐어요 이제. A1, A2, A3, A4 S1, S2, S3 A9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다 써버릴게요. 수정이 혹시 연락 안 해봤죠? 설마 입고 있나? 오늘 학교에서 알고 있었어요? 학교 일찍 끝났나? 내일 야자 안 했을걸요? 아 오늘 자고 있는 거 아닐까? 자 SN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SN으로 정리를 합시다. SN A랑 A가 아 땡큐. 여기가 2 여기 2 얼마? 4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쭉 쓰면 되겠네요. 그쵸? 8 16 32 64 128 256 512 A9는 뭐에서 뭐를 빼면 돼? S9에서 S8을 빼면 되니까 A9는 얼마? 256 6이야. 네 이것도 식 정리만 됐다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던 문제들보다는 좀 더 좀 쉽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시험이. 맞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케이 두 개의 함수가 나왔습니다. 두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네, 요 길이가 2 루트 2이고 AB의 길이가 루트 2이고 CD의 길이는 2 루트 2야.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K하고 몇 K예요? 2K거든요. 그럼 봐요. 정확하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딱 1대2 닮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루트 2하고 2 루트 2니까 1대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선을 A하고 연결을 시키면, 원점하고 A하고 연결시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이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되고, 이해되니? 동일한 직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대2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원점을 연결했을 때 같은 직선 위에 있어요.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기만 하면은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찾아보자. K에서 높이가 지금 K에서 여기다가 뭐 한 거?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요 높이랑 요 높이랑 같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평행선이니까. 그쵸? 여기 높이랑 평행선이니까 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높이를 K 값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여기랑 같으니까 당연히 수선을 내렸을 때 됐지? 얘가 45도 직선이란 말이야. 45도 직선이니까 1대1 대 루트 2라고. 이게 1대1 대 루트 2니까 높이가 바로 표현이 돼요. 항상 네 특수각들은 잘 이용해야겠죠. 여기가 K가 되면 여기는 루트 2분의 얼마? K가 돼야 돼. 높이가 루트 2분의 K예요. 그러므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내가 지금 필요한 변수는 K구나. 이제 나머지 힌트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끝나겠네요. K 값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힌트. 일단 지수함수 이 친구 안 썼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고 저기가 루트 2라는 변의 길이도 여기서는 지금 계산하는데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할게요. 좌표를 잡을까요? 네, 좌표 잡읍시다. 너무 복잡해. 네. A점의 좌표를 P, Q라고 잡을게요. A점의 좌표를 P, Q라고 잡으면 얘들아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1대2였으니까. 그러니까 C점의 좌표가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2P, 2Q가 돼요. 맞죠? 루트 2를 적당히 써야 되는데 B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Y는 X 대칭이라 Y는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AB를 가지고 P하고 Q의 관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대 루트 2니까 이 변의 길이가 1이 될 것이고 그 말은 여기에 X좌표가 P이고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Q니까 P에서 마이너스 Q를 빼면은 1이에요. 저 변의 길이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 요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P 플러스 Q가 정확히 말하면 P 마이너스 Q가 얼마? 1. 그래서 P 플러스 Q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점 A로 식을 세우면 P, Q를 대입하니까 Q는 A의 마이너스 P제곱 C라는 점으로 좌표를 잡으면 C는 2P, 2Q Y좌표가 2Q X좌표는 2P 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오케이. 두 식을 연립해서 정리해보죠. 양변을 제곱하면 Q의 저 우변이 같아졌으니까 좌변도 같아야 되고 Q의 조합이 Q. 그러므로 Q는 0이 아니기 때문에 2. Q가 2니까 자연스럽게 P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1. 그럼 좌표가 다 나왔습니다. K값 해결할 수 있네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K가 P니까 여기다가 이제 PQ를 대입하면 Q는 P 플러스 K. 그래서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어서 K는 3이 되네요. 그러므로 넓이가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넓이는 2분의 9입니다. 네, 대칭성 특수각 등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변형기를 다 써야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보호도 바꾸면서 자리도 바꾸는 거예요. 일단 이 페이지는 보냈습니다. 자신이 풀었던 풀이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더 짧거나 아니면 그런 풀이 됐으면 더 좋은 거니까 자기 풀이가 더 짧다 고수하시고 더 길다 싶으면은 내가 못 본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 이제 그래프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 그래프 추론입니다. 4차 함수가 있어요. P는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나오고 가에서 fx가 f0보다 큰 부분이 P부터 3까지랍니다. fx가 f0보다 큰 부분이 P부터 3까지야. 그러면 얘는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f의 0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f0이 어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만약 0이라서 여기가 f0이라 하더라도 범위가 무조건 더 큰 부분은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갇혀 있거든요. 지금 0보다 큰 부분이 최대값이 갇혀 있다는 말은 이런 꼴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다는 꼴이네. 이렇게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f0을 적당히 잘라요. 이건 y는 f0이니까 y는 fx하고 y는 f0하고 있을 때 y는 f0이 어딘지 모릅니다. 만약에 y는 f0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니까 안 되겠죠? 한 곳만 볼록 튀어나와야 되겠네. 한 곳만.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됐니? 이렇게 따진다면 여기가 얼마인 거야? P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0이 어디 있어야 되죠? F0보다 큰 부분이거든요. F0이면 그러면은 F0, 여기가 F0이니까 둘 중 하나가 F0이 돼야 돼요. 근데 P는 0이 아니래요. P는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래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걸 유추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가 0이 요렇게 접하고 있어야 F0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래 F0보다 크니까 이 점이 포함이 안 되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이렇게 이해돼요? 아 이렇게 추론하면서 정정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좋아요. 오케이 일단 이걸로 가 조건을 가지고 적당히 일단 만족하는 거 그려봤습니다. 가 조건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봤고 이 친구하고 y는 k하고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것. 실근의 개수 3개인 게 딱 2개 있답니다. 찾아볼까요?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 빵개니까. 아, 조건에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K 값이 뭐하고 뭐냐면 P하고 P 플러스 4니까 아래에 있는 친구가 P라는 거고 위에 있는 친구는 P 플러스 4라는 거네요. 지금 이 친구는 P 플러스 4 더 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네. 맞지?
오케이. 이러면 세 개인 것이 다 찾아졌습니다. 네, 됐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워볼게요. 마지막 힌트가 뭐냐면 F1이 P라. P가 또 F1이 P래요. 그러면 1은 어디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수 있는데 1은 0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네요. X좌표가. 우린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들고 F2 값을 구하면 됩니다. 식은 힌트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맨 윗줄에 있는 이 친구를 식으로 만들면 되겠네. 얘를 최고차항 개수가 나와 있지 않죠? 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fx는 최고차항 개수 a라고 놓고 0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의 제곱, p에서 만나니까 x-p, 3에서 만나니까 x 빼기 3 더하기 p 플러스 4까지 해줘서 fx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됐니?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게 있죠? 아래쪽에 있는 힌트는 쓰지 않았어. F'이 얼마라는 거하고 여기라는 거하고 F1 값이 얼마라는 거하고 P라는 거하고 풀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미정계수가 몇 개 있니? A하고 B 2개 있고 내가 아직 적용시키지 않은 힌트가 몇 개 있니? 2개 있고 연립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 이제 됐죠? 일단 이거 아래 있는 것부터 할게요. 미분하기 전에 1 대입하면 A 곱하기 1 곱하기 1-p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더하기 p 더하기 4가 p 오케이. 여기에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ap p 사라지니까 플러스 4는 0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2는 0 일단은 연립하기 전에 이거 세이브 시켜놓고 두 번째 식 써야겠네. 이거 미분해야겠지? 미분하자. a 놔두고 x의 제곱 미분하니까 2x에 x-p에 x 빼기 3 더하기 가운데 그 미분하니까 사라지고 자 이거 지금 다 풀었나요 여러분들? 네. 푸신 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니요. 이 오늘 회차. 그럼 풀었어요. 네. 푸신 분 손. 아니면 그냥 술 같이 일찍 와서 공부하자. 와서 앞에 어려운 것도 같이, 쉬운 것도 같이 보고. 아니 반항한다. 아니 반항한다. 찾았어? 끝나고 상담을. 상담 예약 잡혔습니다. x의 제곱에 x-p 상수항은 사라지게 될 거에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제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대요. 1 대입하면은 a 2에 1-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1-p가 0이니까 a가 필요 없네요. 그쵸? 약분되어버리고 여기서 p를 바로 구할 수 있구만. 전개하면은 복잡하다.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p 마이너스 2 플러스 1-p는 0 이가 얼마니? 3p 마이너스 5니? 플러스 5 p가 분수 나오네. 3분의 5 대입해요. a 구해야지. a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3분의 2a는 2 a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a도 구했고 p도 구했으니까 f는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 p는 3분의 5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였네요. 됐나요? 네, 넘기고요.
20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상수 a에 대하여 다음 만족한다. 2차 함수예요. 지금 2차 함수. 최고차 개수 양수이고 극한값 문제니까 할만한데요. 자, 봐봐. 이것이 f 첫 번째를 보면은 x가 0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0이라는 인수가 얘들아 봐봐. 여기에 만약에 0이라는 인수가 있으면은 ax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영인수가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 있어요. 2개 이상이 있어요. 영인수가. 근데 여기에 영인수가 있으면 여기에 영인수가 없겠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여기에 영인수가 있는지 여기에 영인수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봐봐. 만약에 fx에 영인수가 있다라면 a의 x하고 x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fx 플러스 1을 하면은 영인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영인수가 없다고 여기에는 지금 0 대입은 0이 안 되니까. 그치? f0은 0이니까. 여기에 영인수가 있다라면은 무슨 말이냐면 영인수가 여기 몰빵 2개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f0이 0이면 다시 f0이 0이면 f0이 0이면 f0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영인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2개가 전부 다 fx에 있어야 돼요. fx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 x가 0 대입하면 이게 0 되는데 분자 0이 2개 있어야 이게 0이 되는데 보면 알겠죠? 영인수를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이거야. 한쪽은 몰빵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fx가 0이면 fx는 ax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 조건을 이 앞에 있는 기억 조건을 다 썼고요. 니은 조건으로 식을 만들면 그대로 대입해 써봐야겠죠? 왜 fx가 ax에 x 플러스 6번 아니요. 아니 이건 그냥 이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가정은 네 여기 영인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ax 플러스 1, fx 플러스 1에는 영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영인수가 몇 개 있어야 돼? 최대한 최소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2개가 있어야 돼요. 0이 되려면. 근데 얘가 하나를 갖고 얘가 하나를 갖고 얘가 하나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인수를 하나가 2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누가 2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현재 지금. fx가 영인수를 2개 갖고 있는지 fx 플러스 1이 영인수를 2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fx가 영인수를 2개 갖고 있다 생각하고 니은을 보자는 거거든요. 니은을 보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이거 a라고 쓰면 안 되겠네. 여기 a가 써져 있으니까 난 여기를 그냥 m이라고 쓸게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여기는 mx의 제곱에 또 mx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돼요. 됐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에 반드시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거든.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1은 일단 0입니다. 라는 거 하나는 체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거. 오케이. 만들어 놓고. 4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 제곱도 양수, 1도 양수니까 더 이상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순입니다. 저 인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영인수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fx에 있는 게 아니라 fx 플러스 1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fx 플러스 1의 영인수가 존재하니까 fx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최고차의 기수는 몰라. 1을 더해야 x의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fx가 이렇게 써져야 되겠네요.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됐니? 오케이. 다시 리음번으로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mx fx 곱하기 fx의 플러스 1 이렇게 했더니 얘가 4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x-a라는 인수는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존재해야 돼.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식을 다시 써주자고. 이거 얘는 m으로 묶었을 때 x-a가 있으니까 합차꼴이니까 x-a에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됐니? x에다 a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한 단계를 좀 돌아가면은 x에다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m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오케이 얘는 0이 되니까 a의 제곱이 뭐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am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 대신에 ma의 제곱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가도 되죠. 어차피 여기에는 x-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약분을 시키고 x에다 a를 대입하시면 조합에 있는 식은 m 곱하기 a 대입했으니까 2a 곱하기 m 곱하기 a 대입했으니까 a의 제곱 이 값이 얼마? 4이다. 근데 m a의 제곱이 얼마나 알고 있으니까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a 값을 구하면 m이 a의 제곱분의 1이거든요. 대입하면 너는 사라지고 a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a가 3이다. a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그걸로 해서 m이 4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fx가 나오죠. fx는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f3의 1을 구하랬으니까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3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21번 도형 문제. 도형 문제는 항상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는 게 좋겠죠.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사이각이 세타이고 대각선의 길이를 아는 사각형이 있으면 이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a이고 이 변의 길이가 b이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저걸 꺼낸 이유는 대각선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AC의 길이는 5이고 BD의 길이는 1이랍니다. 일단 알고 있는 거 표현 다 할게. 이 길이가 5, 이 길이는 1. 이렇게요. BC의 길이가 3분의 8 루트 2.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이에요. 자, 대각선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APD 물어봤거든요, APD. 자, APD, 여기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우리는 APD의 한 변과 한 각을 구해야 돼요. 근데 벌써 하나 알 수 있는 게, 사이 각은 알 수 있거든, 우리가 여기.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넓이 공식이,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 2가 돼야 되고, 오케이,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5분의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목표가 되겠니? AD의 길이가 목표가 되겠지. 세타 여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각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AD를 어쨌든지 간에 구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둘이 평행하다 했단 말이야. 평행사군요. 오케이. 네. 구해보죠. 삼각형 큰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이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을게. AD의 길이 A라고 잡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변의 길이 1 있지 않습니까? 1. 이거. 가운데.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아이를 여기 A, BD 있죠? BD. 대각선을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요. 이렇게 이동시킨 이유는 뭐냐면, 커다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코사인 정리 쓰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변에서 이 변의 길이가 1이 되고, 이 변의 길이가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A니까 A 더하기 3분의 8루트 2가 되고, 되니?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우리가 이 각하고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이 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평행선이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에 대한 여기 B'이라고 쓸게. 변의 길이하고 끼인 각을 다 합니다. 여기는 A 더하기 3분의 8 루트 2, 저기는 5,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코사인 정리 쓸 수 있죠. 이제 삼각형 만들어 버렸으니까. 코사인 정리 쓰는데 여기 복잡하게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K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K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1 더하기 25 빼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 세타는 예각이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곧장 5분의 4니까 5분의 3이라는 거 알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얘에다가 5분의 3을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게임 끝났네요. 1 더하기 25 더하기 6은 32. 그래서 K는
4 루트 2. 그래서 A 값도 해결할 수 있죠. K가 지금 이 둘을 더한 거니까 3, 3. K 값이 이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 루트 2라고 A 값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됐네요. 이제 삼각형 마지막 사인 법칙 마지막 이 삼각형 사인 법칙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가 2R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사인 세타 똑같죠? 5분의 4 위에 구한 거 A로 구했어. 3분의 4 루트 2 얘가 2R 정리하면 네. 3분의 5 루트 2가 2R R은 그래서 얼마? 6분의 5 루트 2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들로 모양을 만들어서 목표점이 확실했어요. 이건 지금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돼 라는 거고 넓이 구하는 공식 가지고 사이각은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 길이만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봐.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닮은 길을 써도 되긴 합니다만 닮은 이걸 이용해서 써도 됩니다만 그냥 이걸 밀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면 좀 더 구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네, 이 페이지도 보내기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계획은 원래 수업 일수에는 이번 주말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근데 3학년들은 워낙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보충을 2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성진이가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추가로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네, 어차피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좀 땡기게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월요일도 수업이 있고 목요일도 수업이 있고 주말도 수업이 있어요. 브릿지가 4개. 네, 그렇지는 어차피 많이 남아 있었어요. 50회까지. 20회. 맞아. 네, 다른 방송 보니까. 네 많이 남아 있고요. 브릿지 다 풀어도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모의고사 중에서도 가장 평가원하고 가까운 것들만 출연하고 있거든요. 추렸으면 풀고 있거든요. 평가원하고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모의고사 엄청 많아요. 그냥 타겟팅이 극상위권을 타겟팅한 모의고사도 있고 그냥 하위권, 중하위권을 타겟팅한 모의고사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남은 모의고사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30문제 풀로 되어 있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문제 풀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또 해봐야 되니까 12월에 수업이 내가 봤을 때 그때 체크해보니까 5번인가 4번 나왔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30문제짜리로 해보고 그것도 그대로 풀어보자.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냥 풀어보세요. 학원에서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학원에서 풀고 바로 하고 마지막은? 그게 좀 나아요. 그렇죠.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바로 풀고 나서 리뷰를 받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11월 달에는 한 번만 좀만 체크 좀 하고 가자. 하면 달력 좀 켜볼게. 달려거든이 있다. 이거 어떻게 체크하니? 주말 사주 나왔어. 네? 딱 사주 쓰는. 나이스. 드디어. 지금 수업은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13일까지 보이신가요? 13일 일요일까지만 할 거예요. 수업은요. 여기는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13일까지 할 거고 이때 사실 일주일 전부터는 컨디션 전도 들어가셔야 돼요. 쌤이 어떤 이야기 해줄 거냐면 11월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 쫙 정리해줄게.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싹 정리해주고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줄 시간도 한번 빼야 되거든요. 어쨌든 수시로 이야기해줄게요.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이번에 사관학교 본 사람이 잠깐만 있던가? 없지. 저랑 영석이 봤어요. 아, 너희 둘이 봤니? 그래도 사관학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타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게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나을 텐데요.
또 달라요. 근데 수능 시험장은 어쨌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야기 해줄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신경이 도끼도끼 할 거야. 좀 그래 원래. 진짜 그 시험장의 분위기는 시뮬레이션 돌리지 않으면 이게 그날 컨디션이 수능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매년 하여튼 졸업생들한테 인터뷰 따고 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들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수능 사표 쓰시는 분 있나요? 거기서는 애플 펜슬 못 써요. 수능 샤프 쓰고 있는 사람 지금 한 번? 그거예요? 그 갈색. 핑크색 입고 하얀색 입고 그거예요? 색깔은 매년 네. 저거예요? 디자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귀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바뀌었거든요 계속 몇 번씩 한 번에. 근데 바뀌기 전하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그게 맞겠죠? 맞는 거 같아요. 시계 있니 시계? 시기요? 숫자 없는 게 있는데. 디지털 말고. 그거 하나 사야죠. 카시오 수능 시기 2만원짜리. 그 시계. 아 네 그거 괜찮고.